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근길에 듣는 보험 이슈의 보험 덕후 보타쿠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무해지 저해지 보험 4월 개정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제목에 보험료 인상 5%에 그칠 듯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번 개정이 크게 영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열심히 절판 마케팅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지 않은 소식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 보험료 인상 5% 이것에 대한 정말 정확한 근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정말 무해지 저해지 보험이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되는지 이거에 대한 부분도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SNS를 많이 봤는데 SNS 글들 읽다 보니까 무해지 저해지 보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거 갖고 뭐 장사를 왜 그따위로 하느냐, 뭐 서로 또 보험 설계사분들끼리 서로 뭐 폄하하고 이러는 것들도 보고 있습니다. 뭐 제발 저는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누구한테 누가 이렇게 장사를 하든 이래라 저래라는 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정리해서 전달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상품이라는 게 이렇게 바라보면 A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바라보면 B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무해지 종신보험이 개편될 때 문제가 뭐였습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핵심 뭐냐면 일부 나쁜 설계사들이 이거를 저축보험처럼 판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상품을 정확히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상품이 악용될 여지가 있다라면 결국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만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 상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해지 저해지 보험의 명확한 이 상품 취지는요, 낮은 보험료지 높은 환급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될 게 생명보험은 낮은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환급률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맞춰서 무해지 저해지를 팔아요. 손해보험은 반대로 낮은 보험료의 포인트를 맞춰서 팔죠. 그러니까 결국 종신보험이 저축보험으로 둔갑을 해서 판매가 됐고 이 부작용, 불안전 판매를 줄이기 위해서 개편이 된 거죠. 개정이 된 거죠. 어떻게 해요? 상품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개정이 돼버린 거죠. 납입 완료 시점에 환급률을 100% 초과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바뀌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보험사들이 판매 어떤 그 역량소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판매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무해지 저해지 보험도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일단 무해지 저해지 보험이 많은 설계사분들과 제가 얘기하거나 강의할 때 물어보면 보험사한테 좋은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일단 과거에 한번 정리를 해놨는데 오늘 그냥 정리한 내용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무해지 저해지 보험이 뭐예요? 중도의 해지 시, 즉 납입을 완료하기 전에 해지 시 내가 그 낮은 보험료를 라는 혜택을 받는 대신에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거예요. 리스크한 거죠. 어떤 리스크? 재정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겁니다. 자, 보험료를 납입을 완료하기 전에 해지하게 되면 표준형에 비해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다. 이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대신에 보험료 싸게 해줄게 이거죠. 이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고 판매를 한다라면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환급률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어떻게 바뀐 겁니까? 저축보험 형태로 판매하는 그러한 불안전 판매로 바뀌어버린 거죠. 즉 과거에 무해중심보험 우리 가장 유명했던 상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0년 납하게 되면 137%, 뭐 20년 납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어떤 이자율이 나와야 되냐면 이게 은행 저축이라면 일반과세 기준으로 11% 이자를 20년 동안 줘야 나오는 적립금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종신보험은요 실제 이렇게 사업비를 계산하면 안 되지만 그냥 단순 사업비로냐 월 보험료 30%를 떼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걸 기반으로 적립이 다 됐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연리 11% 정도가 나와야 그 환급률이 나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이 납입을 완료했을 때 만기가 아니라 납입을 완료했을 때 은행보다
적립금을 이자를 얼마를 더 줬냐? 막 10몇 프로, 적게는 뭐 6, 7% 줬습니다. 예, 이자율은 상호저축은행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을 하냐, 시장 이자율을 적용을 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굉장히 더 많은 이자를 줬다라는 거죠. 종신보험이 일단 30% 떼고 들어갔는데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환급률을 결국은 때려버린 거잖아요. 100% 못 넘게 해라. 그러면 보험료가 더 싸져도 팝니까? 팔기 힘든 거죠. 예, 이렇게 막은 거예요. 당연히 보험개발원 이런 데서는 머리를 잘 써서 막은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무해지 저해지 보험 보험사한테 좋아. 왜요? 대한민국 보험 유지율 보면 꽝이야. 예, 종신보험 84철 유지율 30%도 안 되고 120철 유지율 10% 전후밖에 안 돼. 다 깨잖아. 그러니까 중도에 다 해지하니까 보험사한테 이득이야.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고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실제 외국에서는 이 무해지 저해지 보험 때문에 보험사가 재정위기에 놓였습니다. 예, 이게 상품을 만들 때 우리가 넣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예정일부터 해서 그 사업 비율도 넣어야 되고 신계약 사업 비율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넣고 손해 이런 거 넣는데 여기 중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예정 해지율이 들어가야 돼요. 몇 명 정도가 이 기간에 해지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무해지 저해지 상품은. 근데 이거를 너무 높게 넣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100명 중에 한 20명 해지할 거야. 이렇게 넣은 거죠. 근데 실제 그렇게 해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럼 나중에 보험사가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번 개정 개편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정 해지율을 낮춰라. 자, 예를 들어서 저해지 10%짜리면은 0.2% 낮춰라. 예, 1000명 중에 2명 해지한다. 그리고 50%짜리면 2% 낮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보험사는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험료를 높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예정 해지율을 낮추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환급률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2자릿수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에 앞서 말씀드린 헤드라인에서 5%밖에 안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왜 그러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고 그걸 SNS에 그냥 막 쓰고 계시는데, 자, 이게 왜 5%밖에 인상 안 되냐면 예정 해지율을 낮춰서 보험료는 올라갔는데 문제는 뭐예요? 예정 이율을 높여서. 자, 우리 예정이율 아시죠? 보험료 산출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잖아요. 내가 보험료를 미리 내니까 미리 낼 때 이만큼 할인해 줄게. 이게 할인율이거든요. 미리 낼 보험료를 20년 납, 10년 납 미리 낼게. 이거 그러니까 자연식 보험료랑 우리가 이제 기간을 확정해서 내는 이 보험료랑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예정일 몇 프로로 할인을 받느냐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서 뭐 이득이냐 손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자, 예정일 최근까지 예정이율 요번에 0.5% 인하됩니다. 그래서 보험료 몇 프로 오릅니다. 예정이율이 인하가 되면 할인율이 떨어지니까 보험료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런 조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 상여월도 변화 없는 거고 손해율도 변화 없는 거고 단순히 예정이율이 떨어지는 것만으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니까 소비자분들한테 엄청난 손해죠. 그래서 빨리 가입하세요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예정이율이 올라가서 보험료가 떨어지는 걸로 이걸 막은 겁니다. 예,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5%밖에 인상 안 했냐? 예정 해지율이 낮아져서 이거를 상품 만들 때 산출세 넣으라고 해서 산출 기준으로 잡아서 보험료가 2자릿수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예정이율을 올려서 이걸 막은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 수 있다고요? 자, 예정이율이 다시 떨어지거나, 예정이율은 뭐 금리 이런 채권 수익률과 무조건 연관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영향을 미치지만 보험사의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보험사가 힘들어서 영업이 안 되면 예정이율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높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해지나 저해지는 표준형에 비해서 보험료가 낮은 게 장점인 건데 이게 올라가 버리면 그런 장점이 희석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번에 예정 해지율 인하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예정이율 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로 무마시킨 겁니다. 그래서 5% 정도 인상돼도 영업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이게 정확한 좀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주요하게 말씀드릴게, 앞서 말씀드린 거 이거 상품 나중에 보험사들 힘들어집니다. 예정 해지율을 낮게 잡아야 되는데 높게 잡아서 나중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판매량이 적으면 그래 여기서 니네 좀 손해봐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재정적으로 이걸 커버할 수가 있는데 지금 미친 듯이 팔리잖아요. 예, 1년에 400만 건 이상 계속 팔리고 있고 뭐 작년 올해는 엄청나게 더 팔렸고요.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좋죠. 당연히 저라도 내가 소비자라도 무해지 저해지를 선택할 겁니다. 장기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더욱더요. 그런데 내년에 뭐 시행됩니까? 예, 미뤄놨던 IFRS 17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요, 자본 이거 엄청 확충해야 됩니다. 이거 부담 엄청나요.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도 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이후에 보험사 파산하는 거 가능합니다. 뭐 제가 그 뭐 겁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보험 계약 이전 제도라는 게 있죠.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또 조금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저도 예측을 하는 거고 예상을 하는 거지만 실제 이런 사례들이 일단 외국에서 나타났었고 지금 너무 높게 잡은 것들이 분명히 부담이 될 거고 그 판매량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펫보험 같은 경우도 판매했지만 보험사한테는 좋지 않았고 지금 유병자 보험이 더욱 그렇죠. 통계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이거에 문제가 되죠. 그리고 생명보험이 처음에 실손보험 판매할 때 굉장히 높게 팔았죠. 왜요? 데이터가 생명보험에 없으니까 이거 팔고 보험료 이제 갱신 전까지 우리가 손해보면 안 되니까 일단 엄청 처음에 높게 팔았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보험료가 뭐 솔직히 계산해 보면 생보사가 손보사보다 낮죠. 왜냐하면 손해율이 완전히 이제 반영이 됐으니까.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좀 알고 세일즈를 하고 또 누구를 비방하더라도 정확히 알고 좀 비방을 하고 글을 쓰더라도 정확히 좀 알고 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SNS 같은 거 한두 사람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이제 굳이 뭐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거 알면 뭐해? 이게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험은 때론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고 아는 게 힘일 수도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알고 판매는 적극적으로 하고요. 뭐 절판 마케팅도 할 수 있는 거죠. 보험료 5% 인상도 이거는 소비자한테는 손해니까요. 그런데 판매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설명을 한다라면 뭐 나중에 좀 더 좋은 컨설팅이 뒤돌아보면 될 수도 있는 거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런 걸 알고 트렌드에 맞춰서 준비를 하실 필요도 있는 거고요. 물론 뭐 몰라도 됩니다. 모르고 있는 그대로 막 지금 4월 달에 이제 없어집니다 하고 파는 것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보를 덜 취합했으니까. 그리고 원수사에서는 뭐 열심히 영업하라고 없어진다, 이거 개정된다 막 해서 밀어붙이기도 하니까 그것만 듣고 영업할 수도 있는 건데 조금 더 시야를 좀 넓히고 했으면 저는 설계사 분들의 어떤 늘 소비자한테 하는 말씀 정말 제대로 된 컨설팅 해드리겠다 이런 어떤 마음가짐이 있다라면은 이런 정보도 우리가 제대로 취득하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고요. 금융당국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거 생보사, 손보사 판매 포인트가 좀 다르다 보니까 환급률에 또 손이 대지는 거죠. 생보사는요. 환급률 떨어지면 종신이나 치매보험 같은 건 판매할 때 좀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거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손보사는 어떻게든 표준형에 대비해서 보험료 격차를 넓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세일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예, 그런 내용도 있다라는 거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